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오늘은 절약편의 첫 번째 이야기로 저의 신입 시절 월급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저의 월급 관리법은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수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우선 저는 신입 시절에 어떤 자금 운용도 없이 그냥 현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300만 원을 모아보자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약 27개월을 모아서 3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11만 1000엔 정도를 저금을 한 셈인데요. 잔업 시간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월급도 좀 변화가 있었고 중간중간에 집에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꽤 의미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자세한 명세서를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제가 절약하고 돈을 관리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점포를 운영할 때도 그렇지만 돈을 아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정비용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정비용은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거든요. 제 고정비용은 이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세가 약 6만 5천엔에 핸드폰 요금이 5천엔,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합쳐서 5천엔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금액이 7만 5천엔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저는 집을 구할 때 가구와 가전이 포함되어 있는 집만 빌렸습니다. 덕분에 초기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었어요. 핸드폰 비용의 경우 일본의 알뜰폰을 이용하면 조금 더 아낄 수 있었겠지만 일본의 알뜰폰은 신용카드가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과금은 가스의 기본 요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해도 저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고정 비용은 약 7만 5천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나누기입니다. 월급날인 매달 25일 때마다 제가 반드시 했던 행동인데요. 월급 통장에는 고정 비용만 남기고 지갑에 한 달 생활비인 2만 5천엔을 넣어두고 나머지 월급을 전부 두 번째 저축 통장에다 넣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빠져나가는 월급 통장을 두고 저축을 위한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든 건데요. 통장 나누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돈을 모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성격이 꼼꼼하지가 못해서 가계부를 쓸 줄도 모르고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써도 되는 돈하고 쓰면 안 되는 돈을 나눠버렸어요. 저는 저축 통장을 만들 때는 가장 절차가 간단한 우체국 통장을 추천드리는데요. 괜히 결제 기능이 있는 데비카드를 만들면 쓰고 싶어지니까 정말 입출금만 가능한 캐시카드 하나만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달 생활비 2만 5천엔은 사람에 따라서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밥집에서 일하니까 한두 끼 식사 정도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술은 가끔 집에서 맥주 한두 잔 정도 먹는 정도에 담배는 안 피니까 유흥으로 빠져나갈 돈도 없었고 교통비는 회사 경비로 정기권을 구입해서 집에서부터 직장까지의 사이의 구간은 무료니까 휴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옷은 제가 패션에 흥미가 전혀 없어가지고 거의 안 샀던 것 같아요. 편의점 이용이나 외식을 금지하고 장을 볼 때면 언제나 메가돈키 같은 대형마트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 식비를 평균 700엔 이하로 조절했더니 오히려 돈이 남는 달도 있었어요. 그럴 땐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가서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쓸데없는 지출도 안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취미에 쓴 비용은 한 달에 7천엔 정도 헬스장 요금이었는데 샤워도 거의 여기서 해가지고 수도세도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비용을 계산해서 통장을 나눈다. 이게 제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전부입니다. 사실 노하우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꽤 한참 뒤에 욜로라는 말하고 플렉스라는 말을 접했습니다. 소비로 인해 얻는 쾌감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올바른 목표와 적당한 윤리관이 함께할 때 돈만큼 든든한 지원군이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일본 가수 한 명의 인터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났을 때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만큼 처절하고 슬픈 일이 없다. 내일 죽을 것처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평생 살 것처럼 노력하는 것도 결코 틀린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의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을 모은 목적은 결혼 자금의 준비였고 최소 300만 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일본에 올 때 들고 온 돈이 현금으로 10만 엔 정도였으니까 사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식에 그렇게 돈이 들진 않더라고요. 뭐 결혼이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간혹 가다가 결혼을 할 때 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들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결혼을 할 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사랑하는伴侶, 뭐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도 목표를 세우고 매달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정보도 지식도 또는 그걸 얻으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금만 모으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꽤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시드머니를 잘 분배해서 저 개인을 좀 더 성장시키고 목표를 실현하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조금 더 튼튼하게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엊그제 처음으로 일본의 인덱스 투자를 시작했고 주주들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서 모 일본 기업의 주식을 100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 절약을 위해서 후루사토 납세도 신청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은 전부 투자로 돌릴 생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큰 이익이 날 거란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1년 정도는 손해를 감수할 생각입니다. 모르는 단어와 개념이 이렇게 많은데 운 좋게 뭔가가 맞아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신입사원 시절에 제가 300만엔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아줬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저에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각각 다를 테니 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